안녕하세요. 2단원 약수수업의 수 7번째 시간 도전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42쪽에서 43쪽을 펼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목장에 울타리를 설치해 볼까요? 입니다. 자, 문제 상황을 한번 보고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문제는 최대 공약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바꾸어서 문제를 만들어 보고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과서 42쪽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말뚝의 수를 구해 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36, 세로 4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하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이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문제를 읽어보고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 최대 공약수인지 또는 최소 공배수의 개념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는 거니까 가로와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겠죠.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보면, 자, 가로가 36m고요. 세로가 45m입니다. 자, 말뚝을 만약에 가장자리를 무조건 박아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박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박는데, 모두 가로, 세로가 일정한 간격이죠.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좁게 박는 걸까요? 넓게 박는 걸까요? 그렇죠. 최대한 넓게 박는 거죠. 그러면 이 36m를 최대한 넓게 나누어야 된다. 45m를 넓게 나누어야 된다. 이 36과 45m를 동시에 나누는 것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부터 먼저 봐야겠죠. 뭐죠? 예, 맞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말뚝의 수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자, 문제에서 다 알 수 있죠. 자, 우선은 가로가 36, 세로가 45m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사용해야 된다. 자, 이 개념은 설명드렸고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로와 세로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해서 공약수의 간격으로 말뚝을 박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 36m와 세로 45m를 동시에 나누어야 되니까요. 둘 다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동시에 나눈다는 개념이 뭐죠? 약수의 개념이죠. 약수의 개념 중에서도 36과 45를 동시에 나누는 공약수의 개념입니다. 근데 가장 적게 박는다고 했으니까 이 공약수 중에서도 뭘까요? 그렇죠. 가장 큰 수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간격으로 말뚝을 박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6과 45의 최대 공약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해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림으로 해결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영상을 멈추고 해결해 보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 가로의 길이는 36m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45m입니다. 그 다음에 말뚝을 가장 적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가장 넓게 박는다. 가장 넓은 거는
큰 숫자로 나누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의 개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배를 태워서 최대 공약수를 바로 9로 나누었네요. 그죠? 9로 나누면 4, 5가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36과 45의 최대 공약수는 9입니다. 만약에 내가 9를 바로 생각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2는 둘로 나눌 수 없죠. 그럼 3으로 먼저 나눠볼게요. 12, 그 다음 15, 그 다음 3으로 또 나누면 3, 4, 12, 3, 5, 15.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수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는 것은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럼 최대 공약수는 9입니다. 그러면 가로는 36에서 9m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면 한 가로는 4개씩 꽂을 수 있고요. 가로가 2개가 있으니까 총 8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로는 45m고요. 9m로 나누면 한 세로당 5m씩, 5개씩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세로에 필요한 말뚝, 세로가 2개가 있죠. 8개입니다. 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가로가 36m인데 4개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박았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여기도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박을게요. 하나, 둘, 셋, 4개. 그러므로 총 8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5개가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또 박아야겠죠. 세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박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4 곱하기 2 해서 8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세로는 5 곱하기 2 해서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총 필요한 개수는 18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43쪽에 있는 2번 문제를 보시면서 가로와 세로를 다르게 정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예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 문제를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의 문제를 꼭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가로가 40cm, 세로가 5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크기가 같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남는 부분이 없이 자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려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죠. 그럼 가장 큰 정사각형이니까 어떤 개념을 써야 될 것 같나요? 그렇죠. 최대 공약수의 개념을 쓰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가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이렇게 있는 직사각형 모양을 자르는데 이 직사각형 모양을 정사각형 모양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일정하게 자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한 면이 정사각형이 나오게. 근데 이 길이를 최대한 크게 하려면 정사각형 네 면의 길이가 똑같은 거죠. 이 길이를 최대한 크게 하려면 몇 센티미터로 해야 할까요? 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꼭 생각할 수 있어야겠고요.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이니까요. 그러면 우선 40과 5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2로 나눠보겠습니다. 20, 그리고 2로 나누면 28이고요. 그 다음 2로 또 나누면 2, 10, 14고요. 또 2로 나누면 2, 5, 8이고요. 더 이상 나눠지는 거 없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어디라고 했나요? 이 왼쪽에 있는 수를 다 곱하면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는 8cm입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으로 이 큰 직사각형을 잘라준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선 그림으로 또 간단하게 보면, 자, 이렇게 크게 했을 때, 자, 여기가 40cm고, 여기가 56cm입니다. cm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8cm로 나누면 몇 칸으로 나뉘나요? 8, 5, 40. 그러니까 5칸으로 나뉘죠. 자,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요. 그 다음, 자, 세로를 나누면 7칸, 8, 7, 56, 7칸이 나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의 개념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번 2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교과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